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뤄볼 건데, 저는 매매를 할 때 세력들이 만들기 힘든 캔들을 주로 보고는 합니다. 왜냐면은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기 힘든 캔들을 만들 때는 물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변동성,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돌파,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세력들이 만들기 힘든 캔들을 본다면 지금보다 종목 선정이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를 오늘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투매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한가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물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거를 저한테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를 다루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제 어바웃한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보고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유진 로봇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수급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1월 6일 날 여기서 이제 투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매물대를 건드리고 이렇게 하락을 쭉 시켰어요. 이런 구간, 이렇게 투매를 만든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출하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꽤 어렵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들이 또 매물대가 되고 또 이런 데가 매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다시 도전을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안 내리죠.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들은 세력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돈, 그리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매물대까지 올랐다가 돌파까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시세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자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3년도에 이제 요 구간이죠. 여기서 3월 달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었고 이 구간으로 8월 달에 여기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투매 물량들이 쭉 이렇게 떨어져요. 투매를 이제 던지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서 이렇게 추격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되고,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양봉이 크게 서게 되면서 그 구간을 돌파를 가고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한 몇 주, 한 2주 정도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투매에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투매를 만들면서 힘든 자리를 형성했는데 그 구간을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뭐 하다못해 뭐 콩고물이라도 이런 데서는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은 꼭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여러 매수 자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기로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이제 12월 5일 날에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올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은 이제 공부를 미리 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왜냐면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이 구간을 지금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는 게 꽤 힘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 투매를 만든 구간을 올라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은 나중에 돌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나중에 변동성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올릭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파동을 준비했던 이제 종목인데 올해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투매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대로 밀렸으면은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자리를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특히 8월 달에는 이 구간으로 다시 가격을 올리죠. 또 여기서 투매를 만들고 또 받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투매를 만든 거는 이제 사람들의 매도세가 여기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그런데 그런 구간을 계속 받는다. 그거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거기 위에서 변동성을 어쨌든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구간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 흐름 안에서 매매를 한다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매매가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상한가인데 상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종목은 100% 세력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어쨌든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변동성에서 내가 수익 구간을 찾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는 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쨌든 이 세력 입장에서도 상한가를 발생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를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한가가 나왔지만 아직 물량을 덜 판 종목을 보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상한가를 만든 종목들을 보면 그 이후에 변동성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특징으로 이제 기억하시고 다른 조건들과 접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서암기계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9일 날에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다음 날에 윗꼬리로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많이 매도가 됐겠죠. 그러면 이 윗꼬리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게 됐을 때는 이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에 보게 될 텐데 그 뒤에 발생하는 변동성, 이 윗꼬리를 노리기 위해서 이 상한가를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한가는 반드시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날에 발생한 삼익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상장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오르다가 여기에서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쭉 밀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 흐름이 없었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어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800억 정도 좀 안 터지게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절대로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력 입장에서도 이 상한가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매집하려고 올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뒤에 이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다 팔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려가겠죠. 그래서 상한가 다음 날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된 종목은 그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 작전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규주에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매물대입니다. 세 번째죠. 자, 매물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세력주를 하시던 삼성전자를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던 똑같아요. 매물대라는 거는 특정한 가격대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건데 그 구간으로 도전을 한다. 이 행위 자체는 개인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수익 구간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로봇의 경우를 보면은 12월 달에 여기에서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게 클로봇의 경우에는 이후에 자리를 좀 볼 수가 있겠다. 이후에 상승 구간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 뒤에 여기에서 수급이 다시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이 위에서 계속 버텨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다시 개인들이 또 많이 사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비슷하게 현대무백스도 같은 모양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기에 가장 많은 매물대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뭐 그대로 밀렸으면 우리가 특별히 볼 필요는 없겠는데 다시 흐름을 살려가서 여기에서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 친구가 계속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 팔아먹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으로 진입한 이상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입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위로 다시 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상승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다음 돌파 구간까지 봤던 종목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가장 큰 매물대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이 구간부터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뭘까요? 이 구간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그대로 내렸으면은 특별히 더 볼 이유는 없겠지만 이 구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 구간을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도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계속 가져왔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이렇게 돌파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물대를 도전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투매를 받는 종목을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한가를 간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물대에 대해서 도전하는 종목들을 집중해 보세요. 물론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을 시장에서 매일매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만드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뒤에 움직이는 파동들을 분석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그런 구간에서 여러 변동성들,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날 수 있는 자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 두 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최근에 우린 PTS 로봇주죠. 여기에서 흐름을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상승 구간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밀어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매물대인데 다시 여기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매가 한번 나왔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위로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꼭 잘 체크를 하셔서 이후 자리들을 추적을 해보시면은 수익 구간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조선의 경우인데 지난 8월 달에 이 구간에서 상장했을 때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자, 상장했을 때는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전부 매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 날에 상장을 했을 때 상황을 보시면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자, 그 뒤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투매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투매를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매를 만드는 구간, 그리고 상한가를 여기서 또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여기에서 돌파를 가면서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돌파를 가면서 이 가격보다 위에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의 파동들을 더 만들어냈고 이 자리가 깨지면서 이제 흐름이 끝났던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때도 이제 이 당시에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얘는 끝났다. 그리고 이 구간에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 종목을 봤던 거고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또 많이 사게 되니까 그 종목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세력들이 만들기 힘든 캔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 다른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배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게 된다면 종목 선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꼭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서 여러 종목들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